다른 오늘 생각이 좀 있어서 저도 많이 좀 급합니다. 먼저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후반부에도 전반부에도 계신 후반부에도 대한교육부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권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명식 교육감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두 가지를 가지는데요. 거대 당론 입장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나라를 방향, 일제산업 혁명 시대의 제조업 중심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환경의 기적이 있었다면 AI 기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중심의 그동안 제조를 해서 물건을 바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제는 산업진흥, 제조업뿐이 아니라 기능을 수출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얘기할 정도로 다시 산업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대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금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인국인은 대전의 골든타임이 지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듣고 99%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상당히 공통점이 많을 텐데요. 그런 전제로 오늘 저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시간을 줄이고 또 여기 지금 옮겨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기 위해서 7분 동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 개편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배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 이 지방재정 교부금은 지역 학교를 지키는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늘어난다. 또 교육청의 곳간이 넘친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7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번 학생이 76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1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교실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76명에서 15명이 줄어들어도 학급수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소규모학교가 많아져서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데도 높지 않다는 것은 뭐 인정합니다만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 교복을 줄인다는 그 논리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30년 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다면 지금은 4만 달러 중에 5만 달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결국 교육도 1만 달러 있을 때 교육의 수준과 5만 달러 있을 때 교육의 수준, 수급자 입장에서의 교육과 선도 입장의 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하게 돌봐달라.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 AI 시대에 살아갈 영역을 길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교육은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을 받던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고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를 이루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교육이 이제까지 그렇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서 사람으로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다시 제2의 대전환 시기에 와서 교육에 대한 관점 저는 제가 어제 교육감 협의 때 교육에 더 투자해야 된다 공격적 나가자 그랬더니 다른 교육감들이 막 당황하셨는데요. 오늘 고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은 2.79%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물질 중심으로 해가 제조업을 해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서 사람 중심으로 상상력과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 수출한다는 시대가 왔고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두권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 학교 운영의 고정 비용, 교육, 늘어난 교육 비용 세 가지 관점에서 충북 교육의 관점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는데요. 지방대학 교부금이 2022년에 81조가 됐었고 23년 66조로 줄어들었다가 25년에 다시 늘어나고 22년은 7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9%이기 때문에 상술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같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실제 제가 교육감 2022년에 들어가지고 7월 취임해가지고 하반기가 되니까 추가로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충북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그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 23년에 4,327억이 줄었습니다. 24년에 1,723억이 줄었습니다. 25년에 780억이 줄었습니다. 총 6,830억이 줄었습니다. 교부금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도교육 중에 내려온 교부금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2년에 만들었던 그 적립금을 계속 줄어드는 이걸 메꿔서 쓸 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교실에 칠판 놓고 분필 가지고 선생님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칠판이 전자칠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생태를 준비할 때 지금의 교육에 관련된 투자를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22년에 1조 정도 저축해놨던 그 적립금이 충청북도 결국 남았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련 환경 개선 기금은 이자 11억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40년, 50년 학교가 지금 즐비합니다. 최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면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로 몰려옵니다. 왜?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그렇게 40년, 50년의 학교를 다시 재건축하려면 사실은 이 예산이 그 상승을 초월 정도로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에서 제가 지금 넥세 2.79%의 문제를 폐지하겠다고 보는데 이건 좀 신중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데이터 나온 걸 보면 그렇게 경상 성장률하고 학력 인구 변화율을 가지고 공부하는 총액을 따지면 예산 처력이 된다는데 저는 이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좀 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충청북도도 인건비가 54%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새로 공무지원 된 분들 복지비 이런 거 따지면 60% 넘어가고요. 어느 때 65%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직성 명비가 이미 기존의 인건비와 매년 호봉 상승이니 이런 거 좀 따져가지고 순수하게 1년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900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매년 우리 교육까지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도 꾸준히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개편안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많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교육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답니다. 여기 많은 얘기인데 한 이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25년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14.5% 27,16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요. 그런데 학교는 6개가 늘었습니다. 학급은 30급이 늘었습니다. 교원은 620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 보건, 상담 많은 그분들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매년 1,000명이 줄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 우리가 교육이 그동안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고도화되려면 분명히 학생 수만 가지고 교대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절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던 것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따라서 0.40%
0.4 곱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 말고 다른 모든 교육에 요구하는 예산은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인건비 경수 경비 말씀드릴 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노후 건물이 40% 정도 되는 거예요. 27년부터 31년까지 오고 있는 공간 재구조에서 현재 매년 들어갈 돈이 3,800억입니다. 그리고 이미 손도 안 대고 있는 시골에 제천에 가보면 제가 이제 부끄럽습니다. 이런 실수,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건 어른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사실은 40년, 50년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6대 시설 안전, 또 환기 시설, 급식 시설. 요새 여러분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도 계속 공개 채용하려고 공모를 합니다만 정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정도 정부에서 우리 교원들의 수당이 월급 재정이 상당히 타 업종에 비해서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교육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지금 24,000여 명의 교직원인데 일정 정도 뭐 단 10만, 20만 원 올려도 그게 몇십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다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특수교육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조 특수교육은 부모가 학생을 자녀를 학교에 맡기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충북에서는 그 특수교육 대상 학교 수를 40여 학교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국가가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4년에 최근에 118명이 증가가 돼서 앞으로 저는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특수학교 설립하려고 해도 보통 5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가는 분이 됩니다. 마지막에 미래수요인데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의미의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지금은 너무 다르고요. 최근에 제가 알파고하고 이세돌 가동전자하고는 1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인공지능들이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이 그걸 다루려면 아마 사던 정도 돼야 된다. 바르게 아마 사던 정도가 돼야 AI 에이전트들의 이루어지는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일까? 한쪽에서는 더 고도화되고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말 보살피고 힘들어하는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교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지금 공격을 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최고의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좌지할 수 있는 수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고 정말 교육 격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의 교육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잣대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입장을 네 가지 입장인데 하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산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재정 논의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정 여러분, 학생 수 감소가 현실에서는 언젠가 교부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차원의 교육 투자를 줄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는 AI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AI 기반 맞춤 교육을 준비하고 교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과거의 성장이 제조 역량과 설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사람의 역량과 지식 그리고 창의성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재정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국가 전체의 교육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도 중요하고 고등교육도 중요하고 평균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의 재정을 줄여 다른 한쪽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미래 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 세수로 확보된 교부금 재원이 유아교육, 유고보통업도 지금 하려면 12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 등 생애단계별 교육비를 넓히는 데 쓰여야 하는 데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청이 일선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입니다. 학교의 안전입니다. 지역의 미래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협회와 함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방만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반성할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올해 새로 조직 개편도 하고 제로 베이스에 대한 변상에 대한 야심작 각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교육 투자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적 관점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